올해의 가을 야구 끝나고 스토브리그는 가장 큰 뉴스를 양산하고 있는 팀은 두산 베어스인 것 같습니다. 현재 186억 원을 썼어요. 이 정도로 이제 두산이 큰 손은 그동안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두산이 정말 잡아야 되는 한 명이 있다면 아하. 끝까지 따라가서 잡아오곤 했습니다. 잡아야 될 선수는 확실하게 잡는 기조로 갔었는데 그게 이번 시즌에 그냥 다 통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박찬호 선수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내부 FA 3명도 김원영 감독이 무조건 잡아달라는 네. 요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필요한 선수들이고 일단 이 투수들의 경우에도 아무리 박찬호가 와서 수비가 보강됐더라도 투수들이 정타를 계속 맞아버리면 그럼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수진을 최소한 유지라도 시켜야 된다. 이런 네. 측면에서 이 선수들을 잡은 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무브였다라고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가장 큰 이슈를 그러니까 뉴스를 만들어내는 건 역시 박찬호 선수입니다. 외부 FA 네, 그동안 그렇죠. 이제 유격수 자리가 되게 좀 애매했던 게 두산의 입장이었거든요. 그 자리를 일단 외부 FA로 잡았다는 게 가장 큰 굵직한 뉴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재호 선수 은퇴 이후에 유격수 자리에 정말 많은 선수들이 그 자리를 오고 갔고 네. 아직까지는 뿌리를 내린 선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난해 군 제대하고 돌아온 안재석 선수가 네. 가능성은 보였는데 그 샘플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박찬호 선수는 이미 검증이 끝난 선수이기 때문에 뭐 이 선수 데려오게 되면은 또 게다가 이 테이블 세터진. 그렇죠. 그러니까 올 시즌 사실 두산의 타선 봤을 때 확실한 1, 2번 타순이 있었나라고 얘기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거를 다 해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좀 큰 돈을 쓴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강상 기자나 저나 현장에서 이제 두산 경기 뭐 다른 팀도 마찬가지지만 쭉 눈여겨 보는데 사실은 이제 이승엽 감독이 물러나면서 조성환 대행으로 이제 젊은 선수들을 키웠잖아요. 그래서 이 팀은 이제 뭐 박준순이라든가 오명진이라든가 뭐 안재석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을 좀 키워서 미래를 대비하는구나 이런 기조라구나라고 느꼈는데 이 186억은 충격입니다. 그죠. 일단 박찬호 선수와 이영하 선수에게 많이 썼죠. 많이 썼고 오버페이라는 지적도 분명히 있었고요. 근데 두산이 정말 필요한 선수는 무조건 잡겠다는 기조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예. 특히 지금 이제 3명의 내부 FA도 아낌없이 다 잡았는데요. 특히 이제 이영하 선수, 또 최원준 선수는 사실 이영하 선수는 이번 저 FA 시장에 가장 큰 투수 자원으로 기대를 했던 선수 아니에요? 그렇죠. 인기 매물. 그런데 네. 이영하를 결국 주저앉히는데 성공했습니다. 4년에 52억. 잘 잡아왔어요. 잘 잡아왔고. 그러니까 이영하 선수가 예. 가장 큰 이제 원인은 우원 정통파로 빠르고 과거에 선발로서 17승한 적도 있고 그렇죠. 마무리 투수 경험도 있고 중간 개투 요원도 되고 롱맨도 되고 네. 그러니까 써먹을 수 있는 소식 많고 젊다. 네. 젊어요. FA 시장에 나온 선수는 젊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이제 보였던 게 사실이고 이제 그러면서도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전에 과거에 잘했던 적도 있었어. 근데 최근 성적 보면은 기복은 있어. 그렇죠. 이 선수는 아직 커리어 정점을 찍지 않았어. 그러니까 아직 긁지 않은 복권이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역시 이제 여러 팀들 입장에서도 이영하가 아직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결국 그러면서 이제 몸값도 52억까지 올라간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맞습니다. 또 네. 선발로 보장을 해준다는 네. 부담도 있었고 경쟁도 분명히 붙었었고요. 그런 와중에 이영하 선수가 그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크지 않다면 자기를 성장시켜준 구단에 남는 게 가장 안정적인 선택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영하 선수는 계속 투산맨으로 가게 됐습니다. 저는 이영하의 계약도 놀라운데 최원준 선수 계약도 좀 놀랐어요. 놀랄만 네. 하죠, 사실. 최원준 선수가 이제 사실은 이제 올해 선발로 시작을 했지만 선발 기회를 잃었잖아요. 이렇죠. 네. 예. 그러면서 약간 팀을 바꿀 수도 있을 기조가 아닐까 싶기도 했고 다른 팀에서도 사실 선발 자원으로 최원준을 매력적으로 느끼는 팀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맹점이 뭐냐면 최현준 선수는 A 등급이었어요. 20명 외 보상 선수 한 명과 그 연봉을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A 등급이 사실 굉장히 큰 걸림돌이었다라고 좀 보고요. 일단 두산에서는 최원준 선수가 지난 시즌에 불펜으로 이동한 게 4선발로 경쟁에서 이겨서 던지다가 팀 사정에 따라서 맞아요. 불펜이 워낙 좋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최원준을 돌리는 선택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그리고 좀 굉장히 좀 몸 전체적으로 네. 아팠던 걸 이겨내고 인간 승리를 썼었죠. 그리고 그렇죠. 본인의 노력으로 팔 각도도 조절을 해가면서 또 성장을 일궈낸 부분도 있고 이런 점에서 38억 원은 미래에 대한 투자도 분명히 있겠지만 과거에 대한 보상 측면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지금 두산을 일단 내부에 거기다 조수행 선수도 네. 사실은 소리 소문 없이 빨리 잡았어요. 제일 네. 빨리 잡은 거죠. 박찬호 잡고 나서 정확히 3시간 있다가 잡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사실 되게 놀랄 일인 게 조수행에 대한 그 다른 팀의 어떤 그 가능성 이거 되게 높게 봤거든요. 얘기하세요. 네, 저는 그렇게 높게 보진 않았었고요. 잔류할 네, 거라는 잔류할 거라고는 했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잔류하는 조건이 이게 많이 신경 써줬다. 많이 신경 쓴 네, 거예요. 많이 신경 써줬다. 아니 물론 이제 그러니까 재작년 시즌에 이제 도루 타이틀을 네. 받긴 했지만 아, 그게 컸죠, 정말. 사실은 작년에 거의 주전으로 못 나오고 거의 대주자 요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도 있는데 사실 두산이 정수빈 선수가 슬슬 더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조수행 선수는 그 뒤를 이어야 되는 선수거든요. 네. 사실 정확한 타격 그리고 넓은 수비 범위 거기에 주루 센스까지 이거를 해줘야 되는 선수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조수행 선수는 지금까지 도루왕이라는 그 큰 타이틀 그렇죠. 거기에 플러스 미래 가치 그거를 최대한 집약해서 저 금액을 준 거라고 봐요. 아, 16억으로. 네. 예. 결국은 이제 이 많은 돈을 결국 투자를 했다는 건 두산의 방향성은 뭐 정해진 거죠. 당장 내년 성적 내겠다는. 네, 내년에 예. 그 가을 야구 이상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강팀의 모습을 회복하겠다 이 의지는 보여준 겁니다. 제가 그때도 얘기해 드렸지만 지난 캠프 때 네. 그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 구단주가 말씀하신 아니, 거. 구단주님이 그 한 말이 유명한 4위, 말이 5위 4위, 5등 하려고. 하려고 야구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고 순위가 4등, 5등보다도 더 밑에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룹 사정도 조금 좋아졌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야, 예, 조금 이제는 그 말을 지키러 좀 달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난 듭니다. 겨울에도 돈 좀 쓰시지. 뭐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현재까지 진행된 뭐 그 팀에 눌러 앉았건 또 새로운 팀으로 이적을 했건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놀란 딜은 조수행 선수들이었어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조수행 선수 아까 이제 물론 강상 기자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수빈 선수도 뭐 늘 이렇게 푸릇푸릇하게 수비 잘하고 이러지는 않겠죠. 네. 근데 저희가 올 시즌 초 시즌 들어가기 전에 막 타이틀 예상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상했을 때 도루왕 예상할 때 조수행 선수 이름도 당연히 튀어나왔습니다. 그 맞아요. 전에 네. 도루왕이었으니까. 타이틀이었으니까. 네. 근데 그때 거기서 딱 철퇴를 받은 게 당장 주전으로 뛸지 모르겠다. 맞아요.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럼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조수행 선수가 제가 한 27돌만 돼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32살이에요. 그럼 내년에 33살의 시즌이니까 이 선수를 미래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저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조수행 선수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팀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조명을 해서 이왕 잡을 거는 너 책임감 좀 가지고 뛰어. 그런 의미의 계약이 아닐까. 네. 그게 아니라면 지금 현재 보여주는 선수 올 시즌 보여준 모습 주전으로 뛸지 안 뛸지도 몰라. 심지어 대주자 그리고 이 선수의 타석에서 번트를 페이크 번트라도 이거를 안 된 타석에 전 기억에 거의 없어요. 타석에 나오면 예,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기의 가장 주특기인 빠른 발을 살리는 건 좋으나 자기 방망이를 못 믿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네. 그 나오는 상황이 어쨌든 주전이 못 되다 보니 네. 보통은 이제 펀트 돼야 될 상황. 작전을 해야 되는 네, 상황이 작전된 나와요. 상황.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뭐가 먼저냐의 문제이긴 하지만 네. 사실 재작년 그 타이틀 홀더 때 보면 그래도 꾸준히 본인이 나가면서 그렇죠. 기회를 잡았었거든요. 컨택을 잘했죠. 네. 그때는 네. 바깥 조금 잘 밀어쳤고. 예. 예, 정말 조수영 선수가 뭐 열심히 해서 네. 그 가격이
가성비였다. 4년 네. 16억 정말 가성비로 잘 잡았다. 네. 라는 이야기가 들리게 하면 그렇죠. 크게 박수를 받을 거예요. 네. 열심히 하는 건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앞서 그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많은 유망주들 있잖아요, 지금. 더군다나 특히 야수 자원에서는 올해 키웠던 선수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렇죠. 일단 김재환을 제외하면 지금 다 주저앉혔단 말이에요. 네. 이거 진짜 교통 정리를 잘 하면 두산이 내년 뭐 내후년 꾸준히 성적을 낼 수 있지만 이게 어느 한 구석에서라도 잘못되면 이게 의외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 그렇죠. 부분이 그래서 겨울에 네. 정말 자리 잡으려면 지금 유격수를 제외하면 유격수는 80억 원을 주는데 박찬호 선수를 안 쓰고 경쟁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럼요. 다른 2루, 3루 그리고 1루까지 강승호 선수가 1루로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김원영 감독은 스프링 캠프 전에 어느 정도 포지션은 정해서 네. 놓고 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만큼 겨울에 진짜 운동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예. 경쟁 잘해야 대략 지금 제가 라인업을 보니까 지금 내야 자원에도 뭐 안재석, 박지훈, 양석환 선수도 있어요. 네, 양석환 선수가 네. 있죠 1루에. 박준순, 뭐 정수빈 외야수고 김기현 포수, 김민석, 외야수. 이유찬. 예. 이유찬은 외야랑 내야가 다 그렇죠.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 뭐 보낼 수가 없었고요. 뭐 양희진 당연하고 박계범 있죠, 오명진 있죠, 야 강승호 있죠, 김인태 있죠, 아니, 다 홍성호. 터지면 이 선수들 다 터지면 홍성호 나왔어요. 두산은 10년 동안 그냥 왕조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기 다 기대했던 대로 다 터지면 여기는. 근데 진짜 이게 교통 정리가 필요하겠어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 선수들 이렇게 많은 이름이 거론된다. 그리고 그 이름이 저희 귀에 설지가 않아요. 네. 그게 뭐냐면 어느 정도 기회는 다 지금 돌아가면서 주고 있는데 그 기회를 확실히 잡은 선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김대환도 있네 진짜.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선수들이 다 가능성들은 있죠. 맞아요. 있는데 터진 선수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결국은 이 올 시즌 두산 성적에 하락을 가져왔다. 네. 그러니까 뭔가는 이게 결국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로 삘 꽂히는 선수 있으면 이 선수에게 더 길게 기회를 주던지.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돼요. 144경기 하고 있는데 어느 한 포지션에서 6명, 7명이 3, 40경기씩 돌아가면서 이게 주전 나와요. 이 선수 잘 치다가 좀 아닌 것 같아? 또 이 선수.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작년 시즌, 그러니까 네네. 2024 시즌까지 한화와 키움이 주로 많이 했던 일이에요. 네, 그죠? 네, 네. 유망주들은 많으니까 계속 그 포지션을 돌리는데 네. 결국 누군가 딱 그 포지션을 못 잡으니까 회전문으로 지금 포지션이 이용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포지션을 세팅하려고 두산도 움직이고 있는데 이루는 오명진 선수는 사실 어느 정도 첫 풀타임 시즌을 고려하면 네. 분명히 스텝업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신인 박준순 선수가 기량이 1군에서 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맞아요. 이 선수들을 그래서 이 박찬호의 뭐야 자꾸. 급한 연락이 있어 빨리 하세요. 네. 박찬호의 짝을 언급할 때 계속 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선수들 외에도 확실하게 진짜 경쟁을 통해서 이 자리를 잡으면 오래 갈 수 있죠. 네. 여기서 제가 재밌는 말씀 드릴게요. 네. 김원영 감독이 왔잖아요. 예. 김원영 감독이 SSG 감독을 하고 물론 우승 감독까지 했습니다. 이제 본인으로서는 이제 새로운 팀 또 본인이 코치로 했었던 두산에서 제 2의 기회, 감독으로서의 기회를 갖게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있던 코칭 스태프에게 김원영 감독이 물론 우승 시기에 제일 잘한 건데 또 하나 정말 본인이 이 사람이 뚝심이 있다고 느꼈던 게 박성환 선수였습니다. 네, 꾸준히. 네, 박성환 선수가 저도 기억나는 게 처음에 유격수 자리를 맡기고 정말 실책 엄청나게 했었거든요. 엄청났죠. 네, 그때 이제 지났으니까 그렇지 않은 선수가 됐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 해가 추인 선수가 국내에 들어온 첫 번째였어요. 맞습니다. 추인 선수가 저한테 뭐랬냐면 우리 제라 그러죠. 후배니까 한참 후배니까 제가 유격수 보는데 우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수비가 불안했었어요. 그래서 코칭 스태프도 그 당시 박성원 선수 수비 당장 일단 눈에 보이 너무 불안하니까 맡기지 말아라. 네. 바꾸자. 온갖 얘기 다 했는데 끝까지 밀어붙였고 정말 박성원 선수가 지금은 KBO를 대표하는 유격수 중에 한 명이 됐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김원영 감독이 지금 두산에 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건 유격수 자리가 아니라 저는 다른 자리도 마찬가지라는 2루, 3루. 생각이 드는 예. 거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거는 물론 그게 실패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선수에게 일정 시간은 기회를 줄 수 있고 그런 감독이면 김원영 감독이 거기에 또 적합한 감독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예. 어찌됐건 사실 김원영 감독 입장에서는 감독 취임하자마자 이 186억 원의 거금을 투자를 받은 어찌 보면 운도 좋고 어찌 보면 저 위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시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두산이 그동안은 조금 이제 투자에 좀 인색하고 되도록이면 조금 그 2군에서 육성에서 그러니까 키워 쓰는 듯한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제대로 시장가를 주고 있는 선수들 주저앉히고 FA도 데려와서 내년에 성적을 무조건 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186억 썼잖아요. 아직 외부 영입 2번을 더 할 수 있거든요. 더 할 수 있어요. 그게 다 내부 FA를 잡은 거라. 아 그렇구나. 네. 외부 FA는 지금 박찬호 선수 1명 잡았어요. 누군가를 잡는다면 200억이 넘어가는 아니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 더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둘? 2명. 외부의 팬이 외부인 3명까지. 둘을 더 잡을 수 있는 거죠. 둘을 더. 네, 둘을 더 잡을 수 있는 거죠. 마음 먹으면요. 네, 마음 먹으면. 근데 뭐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까지는 아니니까 좀 지켜볼 수 있겠죠. 남은 만약, 선수 중에서 예. 만약 여기서 추가로 더 네, 저도 지금 싹 훑어봤거든요. 잡아온다면, 야 이거 할 수는 있습니다. 할 두 수는 명을 더 할 수 두 있어요. 명. 네, 할 수는 있어요. 2명을 더. 불펜 쪽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야, 예. 아, 바로 이름이 들어오네요. 네, 바로 저도 하나 들어옵니다. 예. 그래요. 뭐 그 얘기도 잠시 후에 한번. 네. 네. 아니 그렇다면 요만큼 투자를 해서 현실적으로 두산이 내년 시즌에 얻을 그 성적표는 어느 정도로 기대를 하십니까? 일단 가을 야구 진출. 가을 야구. 예, 당장 우승권으로 갈 수 있는 뭐 엄청난 게임 체인저를 보유한 건 아니지만 맞아요. 그래도 유격수 수비가 안정되면 네. 수비 전체적으로 좀 안정이 되면서 두산이 항상 강조했던 팀 컬러를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 핵심이 유격수의 확실한 고정이라고 봤고 그래서 박찬호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수비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비가 올해보다 훨씬 더 안정되면 저는 5위, 4위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4등, 5등 하려고 야구하는 거 아니라고 저는 거기가 목표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요. 네, 예, 지금은. 맞습니다. 그걸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은 거기가 목표점이 돼야 네, 돼요. 지금은 가을 야구를 가서 가을에 조금만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줘도 김원영 감독 충분히 박수 받을 수 있는 네. 시즌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기대하십니까? 당연히 포스트시즌 가야 되고 저는 이 정도 보강을 했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내심 구단에서는 3위급 정도는 3위급. 생각을 하지 않을까. 왜냐면 플레이오프. 스토브 시즌 딱 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 당장 내년에 우승 노리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왔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행보는 전혀 그렇지가 그러니까요. 않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아마 구단에서는 좀 내심 3위 정도는 해줘야지 라는 생각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허경민 선수를 KT로 보냈잖아요. 네. 그 즈음에서 제가 아는 그 두산 팬을 만났는데 저희는 끝났어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허경민이 그 네. 상징적인 의미, 그러니까 어떤 두산의 상징 같은 존재잖아요. 뭐 그 전에 박건우 선수도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선수가 떠나고 뭐 이제 허경민에 대한 아쉬움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제 주변의 두산 팬들은 아 두산 너무 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완전히 달라졌네요. 완전히 달라졌죠. 이제는 확실히 성적을 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걸 어느 정도 또 인지하고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그룹 사정과도 일맥상통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겠죠? 아 그럼요. 이 정도 돈을 가지고 저 늘 보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FA 시장에서 매 시즌마다 저 팀이 달라지긴 합니다. 큰 손들이 있잖아요. 뭐 그룹사에서 그게 없으면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절대 못 잡죠. 예. 네. 여러모로 두산이 큰 손 역할을 네. 쓴 돈도 큰 손인데 사실상 플러스는 박찬호 선수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네. 있는 거다. 그리고 마이너스도 둘이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나간 그래서 나간 선수 2명. 그래서 저는 목표를 가을 야구로 삼아야 되는. 가을 야구. 네, 돈은 많이 썼지만 플러스는 박찬호 선수만 돼 있는. 일단은 여기 186억에서 더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두 추가로 명을 뭐 더 여기 데려간다면.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저는 전력 보강을 조금 더 글쎄 모르겠습니다. 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예.
박찬호 외에는 추가가 없다면 뭐 조금 더 쓰는 김에 써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야, 이게 두산이 이렇게 그 가을 야구에서 헤드라인을 장식한 건 제 기억엔 거의 몇 년 만에 처음입니다. 양의지 선수 양의지 잡았을 처음 때가 잡았을 때. 사실상 진짜. 가장 컸죠. 엄청났죠 그때는. 물론 그때는 있는 선수 잡아 안 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뭐 양석환 선수 계약도 그렇죠. 뭐 있긴 했는데 그때 뭐 김재환 선수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렇죠.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이제 쓰기는 하는데 외부 영입은 진짜 양의지 선수의 체험인 것 같아요. 아, 그럼 저 요 질문은 두 분에게 한번 좀 드리죠. 그렇다면 그동안 두산 야구하면 딱 떠오르는 게 화수분이었는데 화수분이었죠. 어찌 보면 이제는 화수분은 끝나고 이제 새롭게 정비해서 어쨌든 끌어와서 야구를 하는 게 더 현명하다 이렇게 느끼는 걸까요? 어떻게 느끼세요, 두 분은? 화수분은 유지하죠. 화수분은 화수분은 유지하고 가고. 그래서 작년에 니무라토우르 총괄을 데리고 네. 온 거고 그렇게 지금 2군은 육성할 선수들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준비를 시키고 있고 또 1군에서 성적을 내야 이것도 의미가 있다는 걸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윈나우의 형태로 강력한 선수들을 보강을 하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갈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FA 선수 새로운 선수 새 식구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어쨌든 한 자리가 그 선수한테 돌아간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올 시즌 좀 부진했고 그 양석환 선수 얘기가 지금 전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전혀 없는데 그 정도 돈을 준 선수를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써야 되는 거고 물론 그 선수가 기량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기록을 뭐 만들어주지 못하고 그러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일단 양석환 선수 같은 선수에게는 먼저 기회가 돌아갈 거예요. FA 선수가 누가 오더라도 사실 이 선수가 들어와서 그 자리를 뺏게 되면은 화수분 야구라는 건 이건 정반대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늘 화수만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취약 포지션 특히 이제 2군에 크고 있는 유망주의 분포도를 봤을 때 네. 이 포지션은 우리가 내부에 당장 해결이 안 돼. 그런 선수가 이게 전 유기적으로 돼야지 화수분 야구가 같이 가는 거지. 그냥 일단 이번 FA 시장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선수, 좋은 선수 일단 꽂자. 그렇죠. 그러니까 뭐 두산 팬들 입장에서 뭐 박찬호 선수 데려오는 데서 와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작년에 물론 작은 샘플이지만 안재석 선수의 네. 가능성을 되게 높게 보는 입장에서 그럼 안재석 어떻게 하려고? 어떡하라고? 네. 네, 그럼 탑 포지션 어디 보내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그게 거거든요. 시선이 엄청 달라진 거죠 네, 팬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공존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프론트가 정말로 확실하게 선을 잡아서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원체 이제 두산이 그동안 그런 야구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정확히 보고 가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사실 요 두산의 어떤 흐름의 변화가 굉장히 크게 좀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말고 앞으로도 두산은 성적을 꾸준히 이렇게 좋게 내려면 계속 이 가을 야구가 끝난 후에 오프 시즌에 큰 손이 될까요? 어떨까요? 큰 소원이 정말 두산이 이제는 무조건 우승을 노리고 왕조 건설로 가야겠다 그런 큰 선수를 지르겠죠. 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는 지금 내야 자원들 굉장히 젊은 선수들 많잖아요. 이 선수들을 박찬호라는 기둥을 보면서 성장하게끔 만들 거예요. 예, 그런 작업을 거치다가 정말 우승에 도전한다 하면 큰 돈을 또 쓰겠죠. 그때. 네. 예. 사실 두산하면 뭐 7년 연속인가 한국 시리즈 어, 갔잖아요. 그 정도로 기록이죠, 탄탄한 전력을 갖고 있는 팀이었는데 지난 몇 년간이 조금 이제 그때 7년 연속 한국 시리즈를 기대했던 팬들 입장에 좀 아쉬움이 컸거든요. 그렇죠. 예. 내년에는 드디어 이제 4위, 5위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성적을 두산 팬들은 꿈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